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연구실 석사과정 이지은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세미나 내용은 AI 에이전트에 대한 내용과 AI 에이전트로 연구를 수행하게 되는 더 AI 사이언티스트라는 연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AI 에이전트 그리고 더 AI 사이언티스트라는 두 챕터에 대한 오버뷰를 말씀드리고 각각의 챕터에 대한 소개를 드린 다음에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에이전트는 정리해보면 자율적으로 태스크 수행을 위한 계획 및 실행 보완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실현 가능한 방법론을 탐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 AI 사이언티스트는 이러한 AI 에이전트만을 사용해서 연구 아이디어 생성부터 실험 수행, 논문 작성, 리뷰 프로세스까지 모든 엔드투엔드의 진행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연구 방식보다 훨씬 빠른 속도와 낮은 비용을 갖게 됩니다. 특히나 일주일에 중간 품질 정도의 논문을 수백 개에 달하게 생성할 수 있고 한 편의 논문마다 약 15달러 정도만이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AI 에이전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AI 에이전트인가? 라고 한다면 사람의 개입 없이 AI가 태스크 수행을 위한 모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바로 AI 에이전틱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프롬프트 입력 없이 하위 태스크를 설계하고 검토하고 실행하는 과정, 즉 셀프 프롬프팅을 반복한다는 특징을 갖게 되는데 작업 실행을 계획하고 사용 가능한 도구를 활용해서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바로 AI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속적인 입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특히나 AI 에이전트와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점은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행동하는 것에 따라 변하는 상황을 접근 방식을 조정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요청한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스스로 추론, 계획, 수행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AI 에이전트의 동작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르웨이 기자가 AI만을 활용해서 여행을 한다라는 기사인데 기사 내용을 우측 예시로 살펴보자면 4박 5일로 노르웨이에 여행 가고 싶다. 그리고 내 여행 예산에 맞게 호텔 예약을 하고 싶다라는 요청이 있을 때 AI 에이전트는 다음과 같은 도구들을 활용해서 태스크를 수행하게 됩니다. 먼저 캘린더 앱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사용자의 최적의 여행 일정을 추천하게 되고 호텔스닷컴, 부킹닷컴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예산 한도에 맞는 호텔을 검색합니다. 이후 온라인 검색으로 적절한 여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이 여행 계획 속에 있는 관광지의 영업 시간 등을 여행지 웹사이트 도구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이 여행 계획 자체가 실행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관광지 방문 예정 알림, 문자도 문자 메시지 도구를 통해 알림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AI가 단순히 요청에 응답을 잘 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답을 제공한다는 것이 바로 AI 에이전트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AI로는 챗GPT가 있고 이런 챗GPT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그 요청에 딱 적합한 것에 대해서만 응답을 제공하는 것을 잘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어떠한 실현 가능한 방법론을 제안해 주지는 않고 보다 일반적인 답변만을 제공해 준다는 특징 및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AI 에이전트는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의 제공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고 할 수 있고
도구를 활용해서 최적의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안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기존에 인간이 구현해둔 다양한 서비스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AI 에이전트의 핵심 구성 요소는 4가지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주변 환경에 대해 수집한 정보와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활용해서 사용자의 요청과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는 프로세스로 구성됩니다. 카메라나 마이크 등의 센서를 통해 AI 에이전트가 환경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 이렇게 수집한 환경 데이터와 지식 베이스에 포함된 정보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식 베이스에 있는 정보는 AI 에이전트가 사전에 학습한 정보일 수도 있고 사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이거나 환경으로부터 수집한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경험이 포함되게 되는데 AI 에이전트가 사용자와 사전에 상호작용하면서 익혔던 사전 경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보와 경험들을 바탕으로 프로세서에서는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추론을 통해 정보 기반 결론을 도출하고 행동을 계획하게 되며 이렇게 계획한 행동은 사용자와 실질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액추에이터를 통해 실제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AI 에이전트의 동작 원리는 다음 그림 한 장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environment에서 시작해서 다시 돌아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어진 environment에 대해서 observation을 통해 파악을 하고 past experiences와 abilities, goals, prior knowledge를 바탕으로 actions를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에이전트가 액션을 수행하게 되면 새롭게 environment가 변경되게 되고 모델은 다시 이 environment, 새롭게 변경된 부분에 대해 다시 파악을 하면서 또 다른 결정을 하게 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수행되면서 목표를 달성해 나가게 됩니다. 먼저 환경을 보시면 에이전트가 작동하는 영역 혹은 도메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에이전트가 작동하는 관찰 가능한 환경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고객 서비스 챗봇이 에이전트라고 한다면 이 환경에 대한 정보는 메시지, 사용자 프로필 정보, 사용자 위치, 언어 기본 설정, 시간 및 날짜 등의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빌리티스와 프라이어 노리지는 모델이 데이터를 통해 사전에 학습한 능력과 지식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목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요청에 대한 목적 그리고 수행할 것 등을 에이전트가 스스로 판단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중간 목표를 통해 사용자의 큰 요청을 달성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계획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observation은 주어진 환경에 대해 수집한 정보, past experiences는 에이전트가 가진 과거의 경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이전트는 이렇게 observations, past experiences, abilities, 그리고 prior knowledge 등과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하나의 의사결정, actions를 수행하게 되고 이 의사결정에는 계획과 행동이 포함되게 됩니다. 이 액션스를 바탕으로 하게 된다면 environment가 또다시 새롭게 변경되게 되기 때문에 에이전트는 또다시 이 새롭게 변경된 environment에 대한 새로운 observation을 통해 새로운 액션스를 수행하게 됩니다. AI 에이전트는 메모리, 플래닝, 툴스, 액션스 4가지와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메모리는 사용자와의 대화나 기존 수행 경험 등에 저장된 정보이며 이 메모리를 바탕으로 행동에 대한 계획, 플래닝을 수행합니다. 플래닝을 수행할 때에는 스스로 계획한 부분에 대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검토하게 되고 COT를 활용해서 이 행동에 대해 어떻게 하면 더 잘 계획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며 목표를 더 잘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큰 목표를 작은 서브 목표들로 세분화하는 서브골 디컴포지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툴스는 액션스를 실제 수행할 때 활용되는 역할로 에이전트가 가진 능력 이외의 것을 수행해야 될 때 활용하게 됩니다. 예시로는 캘린더, 컬큘레이터,
설치와 같은 툴들이 존재합니다. 에이전트 그리고 플래닝 액션스 모두 각각의 개별적인 LLM을 활용하게 되며 특히나 가장 중심에 있는 에이전트는 특별히 모든 태스크들을 두루 감독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장 고지능의 모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태스크 수행 능력이 올라갈 수 있고 플래닝에서 액션 그리고 루프를 적게 하면서도 더 우수한 답변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이전트가 메모리, 플래닝, 툴스를 활용해서 액션스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일상에 가까운 다양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AI 에이전트는 바로 골 베이스드 AI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하다기보다는 여행 계획을 세우고 또 비행기를 예약하고 맛집을 검색하는 것 등 우리의 일상에 보다 가까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중심으로 하는 AI 에이전트는 목표 달성을 위해 실행 가능한 조치를 파악하고 최적의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목표를 세분화해서 서브 목표들의 우선순위를 평가하면서 효율적으로 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또한 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정보를 고려해서 목표와 전략을 조정한다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적은 우선순위를 파악하도록 하게 되는데 이 우선순위 파악을 위한 별개의 에이전트를 두기도 합니다. 특히나 아래와 같이 가트너 애널리스트 톰 코쇼는 실제 가장 우리와 가까운 소비자들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데에 AI 에이전트가 점차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점을 봤을 때 AI 에이전트의 향후 좀 더 큰 가능성을 볼 수 있겠습니다. 골 베이스드 AI 에이전트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툴을 사용하는 이유를 스스로 추론하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능적으로 사용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싱글보다 멀티 에이전트 형태로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구성할 때 훨씬 효과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멀티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요청을 여러 가지로 분할해서 각 세부 골마다 각각의 에이전트가 전문가가 되어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각자가 가진 역할과 부여받은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적합한 툴을 활용하게 되는데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혼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에이전트가 하나의 일에 전문가가 되어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에 대한 보다 높은 퀄리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싱글 대비 더욱 우수한 최종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오토GPT가 있습니다. 오토GPT는 태스크 생성 에이전트, 실행 에이전트, 태스크 우선순위 지정 에이전트 총 3가지의 에이전트를 사용합니다. 동작 과정을 살펴보시면 사용자가 목표를 입력했을 때 해당 목표는 태스크 생성 에이전트에게 전달됩니다. 이후 태스크 생성 에이전트는 태스크를 생성하기에 앞서서 기존에 관련해서 완료되었던 태스크가 있는지를 메모리를 통해 확인합니다. 이후 현재의 목표와 기존 완료 태스크 목록을 기반으로 새로운 태스크 목록을 생성합니다. 태스크 목록이 정해지면 우선순위 설정 에이전트는 해당 태스크 목록에 대해 목표와 마지막 수행했던 태스크를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태스크들의 우선순위 목록을 정리해서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해당 목록대로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승인을 요청합니다. 사용자가 승인하는 경우 승인된 태스크 목록을 바탕으로 태스크 익스큐션 에이전트, 실행 에이전트에게 실행을 요청합니다. 태스크 실행 에이전트는 전달받은 태스크 목록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부터 처리하게 됩니다. 태스크를 처리한 뒤에는 수행한 태스크 목록과 결과 그리고 사용자가 제공했던 피드백을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이와 같은 단계들을 사용자가 입력한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6가지의 단계를 자율적으로 반복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예시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먼저 처음에 사용자가 줄글 형태로 목표를 입력하게 되고 이와 관련해서 처음 1회에만 AI 에이전트 이름과 역할 그리고 목표를 정의합니다. 해당 목표는 사용자가 줄글로 정의한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세분화해서 토글 형식으로 정리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할 툴을 선택하게 되고 아래 노란색 글씨 부분에 적힌 것과 같이 이 사용자의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떠한 태스크들을 수행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 이 계획과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사용자의 승인과 피드백을 받게 되고 이 승인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프레임워크의 2번부터 6번까지를 반복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AI 에이전트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더 AI 사이언티스트라는 연구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더 AI 사이언티스트는 골 베이스드 AI 에이전트의 그 목표 자체가 연구 수행이 된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논문 생성 프레임워크인데 이것이 완전하게 자동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처음에 생성하는 부분부터 완전히 논문을 작성하고 이 논문에 대한 리뷰를 하고 리뷰를 기반으로 다시 논문을 보완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 자체가 자동으로 수행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특히나 이 리뷰 과정에 대해서는 LLM을 기반으로 자동 피어 리뷰를 수행하는 프로세스를 설계해서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이때에는 템플릿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는 초기 연구 방향에 대한 설명이 담긴 것으로 우측과 같이 프롬프트에 대한 부분과 기본적인 모델링 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생성할 때에는 단순히 어떠한 아이디어에 대한 한 줄 정도의 설명이 아닌 아래와 같이 아이디어의 동기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그리고 예상되는 실험 결과,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 등을 모두 설명하도록 하고 있고, 뉴 아이디어 제이슨 부분을 보시면 아이디어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논문 제목, 그리고 실험 계획까지 생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생성하면서 동시에 아이디어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이 점수 부분은 흥미로움, 실현 가능성, 참신성 세 가지 측면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디어 한 개 생성마다 필요한 경우 생성한 아이디어를 최대 n일까지 여러 차례 다듬어서 보완합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총 50개 정도 생성한 뒤에는 전체 아이디어에 대한 노벨티를 체크하게 됩니다. 아이디어와 관련된 연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멘틱 스콜러 API를 활용해서 이 검색을 통해 아이디어의 참신함을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 과정 또한 최대 n회까지 반복되게 되고 참신한 평가가 완료된 경우 즉 디시전이 노벨이거나 혹은 난 노벨로 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반환하게 되고 아직 참신한 평가를 결정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모델은 검색하기 위한 추가적인 쿼리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존 문헌과 지나치게 유사한 아이디어들은 모두 제거가 되게 되면서 최대한 독창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노벨로 판단된 아이디어만 그 다음 단계인 실험 대상이 되어 다음 실험 수행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생성과 점수 그리고 참신성 평가가 완료된 다음에 저장된 아이디어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디어의 이름과 제목 그리고 실험 계획 세 가지 지표에 대한 점수가 포함되어 있고 노벨 여부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험을 계획하고 반복 수행하면서 최종 결과물을 생성하는 익스페리먼트 아이터레이션 단계입니다. 이때에는 코딩 어시스턴트인 에이더를 사용해서 실험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노벨하다라고 판단된 아이디어만 실험을 진행하게 되며 아이디어와 실험 계획이 담긴 프롬프트를 전달해서 어떠한 실험을 수행할 수 있을지 실험 목록을 생성합니다.
코드 템플릿을 참고해서 코드를 구현하게 되며 실험 수행 자체도 최대 횟수를 정해둬서 과하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획한 실험의 1번을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실험 계획을 다시 수정하면서 수정된 계획의 실험을 수행하고 또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실행하는 도중에 실패하거나 시간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에이다가 다시 코드를 수정하고 검토하면서 견고하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측 예시를 보시면 검정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처음에 사용자가 제공하는 코드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되고, 빨간색 부분은 실험을 반복하면서 에이다가 삭제된 코드, 그리고 초록색 부분은 실험을 반복하면서 중간 결과들을 기반으로 추가된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실험이 완료된 후에는 실험 결과에 대한 시각화를 생성합니다. 사전에 제공되었던 플롯 파이썬 시각화 코드를 에이다가 참고하고 수정해서 사용합니다. 따라서 시각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초기 계획과는 다른 새롭고 보다 좀 적합한 그런 결과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실험 결과의 핵심을 설명하는 메모도 함께 작성하게 되는데 해당 메모를 추후 논문 작성 시에 활용합니다. 메모에는 실험 결과에 대한 핵심 설명도 포함되지만 각각의 실험의 수행 과정 중에 발생한 모든 사항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실험 부분이 완료되면 실험을 성공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이후에 논문 작성 단계로 넘어갑니다. 시각화 자료를 설명하는 메모는 다음과 같은 예시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각화 그림을 보지 않아도 어떤 핵심을 담고 있고 또 어떻게 구성된 자료인지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수행한 연구에 대한 원고를 작성하고 리뷰를 하고 리뷰를 기반으로 보완하여 하나의 논문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앞서 실험했던 모든 결과들을 바탕으로 논문 초안을 작성하게 되며 표준 머신러닝 학회 논문 형식을 따라 레이텍스로 작성합니다. 또한 글의 품질을 높이고자 작성할 때에는 다음 4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작성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학회 레이텍스 템플릿이 주어지면 각각의 섹션별로 초안을 작성합니다. 이후 섹션별 초안이 작성되면 에러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리파인먼트를 수행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그 다음 섹션의 초안을 작성합니다. 각각의 섹션은 인트로덕션부터 시작해서 컨클루전 순으로 작성됩니다. 모든 섹션의 초안을 작성한 뒤에는 레퍼런스를 탐색합니다. 시멘티 스콜러 API를 활용해서 자료를 검색하게 되고 이 과정 중에 탐색된 논문만을 인용으로 활용해서 텍스트 파일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체적으로 작성된 초안에 대해 셀프 리플렉션을 수행해서 중복 정보를 제거하고 논문의 논점을 간소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레이텍스 파일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피규어에 중복이 없는지, 레이블이 정확하게 달렸는지, 섹션은 중복되지 않았는지, 레이텍스 오류가 수정되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컴파일해서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시 문제를 수정하고 다시 컴파일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여기까지 통과되게 되면 논문 작성 단계까지가 완료되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이후 리뷰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리뷰 프로세스에서는 오토메이티드 리뷰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뉴립스 리뷰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논문 리뷰를 수행하는 GPT-4 기반 에이전트입니다. 1회 리뷰를 수행할 때마다 0.25에서 0.5달러 정도의 API 비용이 발생합니다. 평가 항목은 뉴립스 리뷰 가이드라인을 전적으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뷰를 수행할 때에는 작성한 리뷰에 대한 N회의 반복 검토 및 보완 과정도 포함되게 되고
또한 실제 리뷰 과정에서 여러 리뷰어들의 평가를 의장이 종합 결정한다라는 측면을 반영한 리뷰 앙상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논문당 5개의 리뷰를 생성하고 각각의 리뷰들을 앙상블해서 최종적인 리뷰 결과를 생성합니다. 리뷰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는 overall 점수를 기준으로 accept과 reject decision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더 AI 사이언티스트의 메소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실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모델은 클로드 소넷 3.5, GPT-4, 딥시코더, 라마 3.1 405빌리언입니다. 평가 지표는 다음 7가지입니다. 총 생성한 아이디어의 수와 아이디어 중에 참신성 검사를 통과한 것의 수, 참신성 검사를 통과한 것 중 실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아이디어의 수, 실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것 중에 최종적으로 논문으로 작성된 아이디어의 수, 마지막으로 논문으로 작성된 아이디어들의 평균 리뷰 점수와 최대 리뷰 점수, 그리고 전체 프로세스 실행의 총 API 비용입니다. 이 아이디어 50개를 생성할 때에는 H100 18대로 12시간이 소요되었다 라고 하고 있고, 수백 개의 논문을 작성하고 실험에 소요된 총 시간은 H100 18대로 일주일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실험에 사용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실행마다 1개에서 2개 정도의 시드 아이디어를 제공한 뒤에 50개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합니다. 생성한 아이디어마다 최대 횟수로 3회 정도 검토를 수행하게 되고, 생성한 아이디어의 시멘틱 스콜러 API를 활용한 참신성 검색은 최대 10회로 제한되었습니다. 실험 또한 최대 10개까지 수행되도록 설정되었고, 논문 작성 시에 필요한 인용 논문 검색은 최대 20회, 레이텍스 에러가 발생 시 수정하는 시도 횟수는 최대 5회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논문에 대해 생성한 리뷰를 검토한 횟수는 5회, 앙상블할 논문 개수는 5회 정도 등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로 설정되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디퓨전, 랭귀지 모델링, 그로킹 3가지 연구 분야마다 각각의 논문이 작성되고 리뷰 프로세스가 진행되었는데, 3가지 분야별 도출된 점수의 평균을 구한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소넷 3.5가 일관되게 가장 우수한 품질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맥스 스코어를 보시면 5.33 정도로 나타나는데, 이게 평균 점수여서 5.33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개별적인 점수들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오토메이티드 리뷰어의 점수 결과가 평균 4회 수락 기준인 6점을 뛰어넘는 점수를 보이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PT-4 같은 경우에는 노벨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것에는 우수하게 나타났지만 레이텍스를 다룬 능력 자체가 좀 부족하여서 최종 논문 완성에는 어려움을 보였습니다. 딥시코더는 에이다 활용 능력이 좀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긴 했으나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큰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토메이티드 리뷰어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아이클리어 2022년의 논문 500편에 대해 오토메이티드 리뷰어와 실제 사람의 디시전 결과를 비교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를 봤을 때에는 소넷과 GPT-4 미니는 다소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 중에서는 GPT-4가 가장 리뷰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큐러시 같은 경우에는 논문 500편 중에 억셉트된 논문과 리젝된 논문의 클래스가 불균형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값을 조정한 그런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큐러시와 AUC는 사람, 휴먼이 직접 평가한 디시전 결과와 비교했을 때에는 GPT-4가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F1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보다도 우수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PR 지표는 낮을수록 논문 평가를 엄격하게 수행한다라는 의미로 낮은 것이 더 좋다고 할 수 있는데 해당 부분에서는 사람이 GPT-4보다 더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해당 부분이 향후 개선되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FNR 같은 경우에는 낮을수록 좋은 논문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보다 훨씬 우수한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더 AI 사이언티스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오토메이티드 리뷰어는 논문의 품질을 잘 판단하고 우수한 논문을 거절하지 않는 중요한 오토메이티드 리뷰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논문을 생성하는 더 AI 사이언티스트 에이전트와 논문에 대한 리뷰를 수행하는 오토메이티드 리뷰어 에이전트 두 가지에 대한 디스커션입니다. 더 AI 사이언티스트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실험을 수행하면서 코드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 아이디어와 실험 결과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시각화 자료도 스스로 잘 생성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반면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아이디어를 너무도 다수 생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아이디어를 능숙하게 실행할 수는 있으나 알고리즘의 성공 이유를 완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참고 문헌의 수가 매우 적다는 한계도 존재하고 LLM 자체가 레이텍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높지 않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연구 아이디어 생성부터 리뷰까지 모든 프로세스 자체를 LLM에게 완전하게 의존하고 있다 보니 일반적인 신뢰성 한계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논문의 품질과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들로 AI 사이언티스트의 결과물이 인간 연구자의 검토와 조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오토메이티드 리뷰어는 작성된 논문에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생성한 리뷰들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논문과 관련된 여러 유의미한 질문들을 잘 생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리뷰 프로세스에서는 리뷰어의 질문과 지적에 대해 저자가 반박하고 다시 리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존재하게 되는데 해당 반박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오토메이티드 리뷰어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세미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AI 에이전트에 대한 개념과 더 AI 사이언티스트라는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는 논문이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사람의 개입 없이 AI가 스스로 추론, 계획, 수행해서 태스크를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실현 가능한 방법론을 탐색하게 되며 환경을 고려한 전략 조정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더 AI 사이언티스트는 완전하게 자동화된 연구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최초의 엔드투엔드 프레임워크입니다. 아이디어 생성부터 실험 설계, 실행, 결과 시각화 및 완전한 원고 작성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생성된 논문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자동화된 리뷰 프로세스도 고안하였습니다. 리뷰를 통해 최적의 연구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인간 커뮤니티와의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